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직접 읽고 나누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강의 듣는 것은 슬쩍슬쩍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그걸 깨달아서 실천을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의료 선교사는 현대 진리를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이 공부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의 현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열일을 제쳐놓고도 이 말씀을 캐고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순종이 되잖아.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수박 끄달기로 듣는 신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냥 읽고 통독하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개인 신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번에 이제 좀 신앙 개혁을 하자. 삶의 개혁을 하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며 우리가 받아야 할 진리가 뭔지를 알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 우리는 병이란 무엇인가 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강의 시간에는 바로 그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하는 사례담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책에서는 병이란 무엇인가 병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책에서 읽으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병이 뭐다는 걸 이제 우리가 어제 알았다라면 이제 무엇을 이제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 몸을 관리하는 법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오늘은 8장입니다. 오늘 8장 치료제가 되는 음식이에요. 내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과목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음식물로서의 부적합한 육류 이런 것은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장을 가지고 며칠을 해야 공부가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설렁설렁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8장을 귀로 다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진짜 우리의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얘기는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그 물질이 왜 치료제가 되는가? 치료제로서의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도록 태초에 창조해 주신 그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8장은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시간도 여러 시간 해야 그걸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알아가야 돼. 어제도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인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좋은 식품들 저걸 먹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것을 왜 하지 않아도 되며 하는 것이 우리 몸 자연 치유에 어떻게 방해가 되고 노폐물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음식에 관한 얘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제가 나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다른 강의는 해주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데 이 음식 강의는 해주면 막 박수치고 질문하고 야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식생활에 직접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요리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맛이 있고 밥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차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드는 어찌 해야 되고 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간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설명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리책을 봐가지고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직접 이렇게 먹으면서 설명을 듣고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책 전체를 읽으면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뿐 아니라 요리하는 기본 원칙도 거기 다 기록을 해놔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다양하게 요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 건강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 그 기본적인 것은 거기다 기록을 했고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게 맛있게 잘 나옵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그렇게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거기 보면 식사하는 원칙 6가지를 거기 적어놨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식사하는 원칙이 6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제가 이 5가지만 적어서 많이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한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적어야 되겠어. 그게 저녁은 안 먹는 게 좋다. 저녁은 가볍게 과일만 먹든지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선정해 주신 음식. 그게 식물성 창세기 1장 29절을 중심으로 먹는다. 여기에는 모든 과일과 채소와 견과와 곡식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도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자연 그대로 먹는다는 것은 그냥 센 것만 계속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리를 하더라도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것. 즙을 쭉 짜먹는다든지 전부 껍질을 까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요리를 해도 통밀이나 현미나 통곡식으로 먹고 과일도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전체로 먹고 뭐든지 전체로 이게 자연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익힐 것은 익히고 삶을 것은 삶고 구워서 익혀 먹어야 될 것은 익혀 먹되 전체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연 그대로 먹는 것. 그 다음에 간식과 과식을 금하는 것.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과식을 해보고 간식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아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간식이고 과식이고 그냥 배를 두드리고 배가 안 고파도 계속 먹고 살면서 계속 장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게 대변을 보고 피는 불결해지고 몸에는 독소가 쌓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몸에게 또 휴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적당하게 먹어주고 이것도 휴식입니다. 쉼. 식사를 간식 안 하고 과식 안 하는 것도 우리 소화기계를 쉬게 해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사람도 쉬게 해주고 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소화기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식, 간식 이걸 여러분이 잘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 책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더 보충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음식물에 관한 근면, 치료봉사 이런 전체적인 책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래오래 씹어야 한다. 왜 씹어야 되는가?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유익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유익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작은 음식을 오래 씹는 게 훨씬 유익하다. 급하게 먹으면서 많이 먹는 것보다 오래오래 씹어서 소식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배부르지 않을 만큼 그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하는 정도에서 딱 수저를 놓고 다음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거. 배고프지 않는데 먹으면 그 간식이 됩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픈 그게 과식이고, 배가 안 고픈데 다음 끼니를 먹으면 그건 전부 간식이에요. 뷔페예요. 그럼 속은 늘 더부룩하고 소화는 늘 안 됩니다. 소화 안 된데 음식을 또 먹고, 또 소화 안 된데 또 음식을 먹고, 이러면 그만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할 수 있지요. 그러면 굉장히 몸은 피곤하고 뇌도 피곤하고 정신도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간식이나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많이 앓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신 건강 참 중요하잖아요. 식사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8장에 그 치료제가 되는 음식 그 장을요, 여러분은 한 부분 한 부분을 씹어 먹듯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식탁이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박혀서 입력이 돼서 이게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음식물 배합법입니다. 배합. 음식물 배합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말고, 음식 요리할 때 식초, 설탕을 섞지 말고, 그 다음에 음식을 채소하고 과일하고 섞어 먹지 말고, 단순하게 몇 가지만 지켜도 속이 참 편한데요. 이걸 이제 그냥 마구 섞어서 요리를 하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생기기도 하고 방귀도 펑펑 나오기도 하고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 요리를 할 때는 식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음식이 전부 장 안에서 부패해버려요. 식초는 부패액입니다. 곡식을 부패시켜 만든 게 술이고, 술을 또 부패시키면 초가 돼요. 이건 아주 부패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무슨 종류의 식초든지 음식에 사용 안 합니다. 뭘로 새콤하게 하지요? 레몬 같은 거. 여러분 과일과 이제 채소를 한 끼에 섞어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게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 섬유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통째로 먹고 채소를 통째로 먹으면 소화장애가 와요. 이 서로 섬유질의 소화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즙을 짜서 이렇게 쭉 넣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치할 때 배즙을 좀 짜서 넣는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배를 썰어서 넣는다, 이거는 문제가 옵니다. 왜? 섬유질 채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일의 단맛이나 신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고 싶을 때는 반드시 즙으로 사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식초, 설탕은 금물입니다. 물론 꿀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위장 안에 들어가서 다 발효를 시켜버려요. 부패를 시켜. 소화 흡수되기 전에 발효해서 부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피가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달게 먹지 말 것. 혹시 달게 된 음식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먼저 먹어야 돼. 먼저 단 음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국물이 있는 음식도 국물이 좀 먼저 들어가면 괜찮아요. 예, 당분이나 이 국물은 뽑아내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면 바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이나 국물은 먼저 좀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다른 음식을 내려 먹어주면 적당하게 소화 시간에 부패시키지 않고 위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 더 보탠 게, 저녁 식사는 먹지 않든지 소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일만 먹든지. 저녁을 꼭 먹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허약한 사람 혹은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녁을 먹어야 될 때 저녁을 일찍이 먹어야 돼. 적어도 5시 반 정도에서는 저녁을 아침 점심에 먹던 양의 절반만 먹으면 됩니다.
정상으로 양을 먹으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릴 소화 시간이 절반만 먹으면 한 2~3시간이면 소화가 되거든. 그러면 5시 반이나 6시 안에 저녁을 약간 가볍게 먹으면 저녁에 9시에 잠자기 이전에 소화가 돼요.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 때는 위를 비워서 자야 되는데 늦저녁을 과식을 하는 거 이건 전부 독입니다. 독. 요즘 현대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식사법들은 주로 아침을 가볍게 하고 저녁을 과하게 하잖아요. 이 전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저녁을 과하게 먹으면 밤새도록 우리 소화기계가 지쳐 있고 다시 저녁에 밤에 잠을 자면서 하루 종일 먹어서 지쳐 있는 소화기계가 저녁에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아침 식사가 먹고 싶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밤새도록 위장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피로하고 지쳐 있는 소화기계는요 더 이상 음식을 받고 싶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식욕이 일어나지 않고 밥이 별로 안 먹고 싶고 배가 별로 고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사람들 주로 먹고 출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 법칙에 정반대됩니다. 아침에 저녁을 위장을 비워서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소화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일 잘 먹는 음식은 아침에 먹으라 그랬어요. 그 아침에는 왕처럼, 점심에는 왕자처럼, 저녁에는 거지처럼 그렇게 먹으라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이 소화력이 아주 활발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몸 전체 컨디션이 좋고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러면 아침은 충분하게 꼭꼭 씹어서 우리가 좋은 질의 음식을 먹어주면 소화가 참 잘 돼요. 그리고 점심도 어느 정도 오후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은 건 오전에 우리가 다 씁니다. 소화 흡수되는 거 에너지를 오전에 쓰고 나면 또 배고프고 힘 빠지지요. 그럼 점심 때 또 그 음식을 먹어서 또 씁니다. 그리고 저녁은 잠을 자면서 몸이 쓰지 않습니다. 낮에 받은 것으로 밤에는 치료제가 되어서 몸을 치료하고 복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먹은 음식을 가지고 밤에는 몸을 치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몸이 치료하는 시간으로 회복하고 복구하는 시간으로 그냥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아주 허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안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집에는 저녁 식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딸들은요 저녁을 안 먹어요. 우리 손주도 저녁 안 먹어요. 집에 오면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 저녁 없습니다. 저 혼자만 과일 하나 먹고 끝내요. 그런데 일을 막 하고 들어와도 우리 딸이 막 일을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저녁을 안 먹어요. 그 저녁을 좀 먹으라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조금 먹어줘라. 과일이라도 좀 먹어라.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저녁을 안 먹어야 내일 하루 아주 몸이 활발한 거야. 저녁을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거야. 그런 이제 손님을 만났다든지 어떤 이제 외부에 이제 가족이 같이 갔다든지 할 때 저녁을 약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몸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저녁을 안 먹고 아침, 점심 그냥 많이도 안 먹어. 그냥 적당하게 먹고 저녁은 아예 없어요. 점심을 12시에 먹었든 1시에 먹었든 저녁은 없어요. 그냥 물 마시면 끝이라. 나는 그거 안 되던데 니는 참 잘하네. 저는 뭐가 그 시간에 조금 들어가야 잠자기가 좋아요. 저는 이제 늦 저녁은 안 먹지만 일찍 먹는 것은 가볍게 과일 하나 먹을 수 있고 또 빵 한 쪽 이런 거 보탤 수도 있고 가볍게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몸에 암이 있다 이런 분은 최대한 저녁에 안 먹는 게 좋고요. 너무 체력이 약해서 먹어야 될 때는 과일만 딱 먹었어요. 과일은요 뭐 한 2시간쯤 지나면 그냥 배고픕니다. 그래서 잠자리에는 위장이 완전히 휴식을 해야 면역이 일어나고 자연 치료가 되고 노폐물을 태워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서 내일 쓸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근데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고 자면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기운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우분들, 특히 암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저녁을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은데, 체력이 약한 사람은 과일이나 가볍게 먹고 끝내시고, 이것도 너무 허약해서 잠을 못 잘 만큼 호전하고 허약하다면 곡식을 조금 섞어서 빵이나 죽이나 조금 섞어서 보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녁 식사는 절대로 과하게 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음식하고 물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물이 들어가야 되는가?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은 충분히 먹어두세요. 그럼 식사할 때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1시간, 2시간을 강의를 이어서 해도 물 안 마시잖아요. 저는 강의할 때 물 안 먹어요. 안 먹어져요. 왜? 평상시에 물 먹는 걸 딱 이렇게 정해져서 충분하게 물 들어갈 시간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의할 때 입이 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물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분명히 물컵을 요 강도상 위에 갖다 올려줘, 집사님들이. 그거 안 가져가도 좀 된다 그러죠. 저 물 안 먹잖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강식을 이렇게만 해 나가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상황이 잘 안 돼서 외식을 했잖아요. 그 외식을 할 때 거기에 뭐 조미료 같은 게 이래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강의할 때 목이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개혁하고 이런 게 다 따라갑니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반드시 음식 들어가기 한 30분 전까지 물을 다 먹고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은 식후에는 언제 먹느냐, 이건 다 다릅니다. 보통 2-3시간 후에, 3-4시간 후에 이렇게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무슨 음식을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따라서 물을 먹어야 될 시간도 정해져요. 그게 뭐냐,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 다 처리하고 내려보냈다는, 위가 가벼운 느낌이 들 때, 위장 안에 음식이 다 처리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과일식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과일은 여러분들이 먹고 이제 과일 조금 먹잖아요. 많이 안 먹어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산이 발생하고 나중에 막 속이 쓰리고 아파요. 절대 여러분 과일식 할 때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양, 그 양이 적절합니다. 그걸 꼭꼭 오래오래 씹어서 가루가 되게 씹어서 그걸 먹고 나면요, 뭐 한 2시간 안에 소화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물을 이제 마시기 시작하죠. 식간에는 물 한 2잔 정도가 들어가면 가장 적합하고, 그 한 잔의 양은 주로 한 300에서 400cc 정도로, 아주 키가 작고 야한 사람은 200cc로 한 잔으로 정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보통 되는 사람은 300에서 400cc가 한 잔. 그 다음에 좀 우리 원장님처럼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은 한 500cc를 한 잔으로 마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마시는데, 이것을 식간에 한 잔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으면 2잔까지 먹는데, 이건 어떻게 시간이 정해지냐 하면요,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야 돼,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 2시간 후에 물 마셔도 되니까 사이에 2잔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식을 했으면 한 3-4시간, 4시간 안 가고 한 3시간쯤 돼도 위장에서 음식 처리했어요. 그럼 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좀 단백질이나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때 물을 먹으면 더 오래오래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음식이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물을 마시면 더 소화 시간이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나온 소화액이나 입에서 들어간 소화액이 위장 안에서 다시 이 작업을 하면서 음식을 녹이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이 소화 흡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놓으면 일감이 많아지니까 시간도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요 5시간이 지나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위장에서 음식 처리가 되고 나서 물은 들어가야 그게 소화를 훨씬 도와주는 거고 이 소화액이 한창 이렇게 갈고 부수고 막 녹여서 지금 이 위산이 나서 막 녹여서 지금 항상 소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물이 슉 들어가면 그 소화액들을 다 씻어 내려보내고 다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에서 다시 소화액이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 해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과식을 하면 계속 이중 삼중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소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과식해서 그런데 그 과식이라는 게 입맛에서는 충분히 먹어도 괜찮았는데 내 소화기계가 처리를 못할 때 그건 다 과식입니다. 그래서 과식이냐 소식이냐 적당하냐 이거는요 저 사람은 저만큼 먹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먹어도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 남 따라 먹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밥을 2공기 먹어도 거뜬히 소화가 돼버려. 나는 반 공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따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량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특권이고 자기 몸이 그걸 원하고 있고 다 소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허약한 사람이 따라 먹으면 탈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신앙도 받은 빚대로 자기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 사람 나는 이래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건강계약을 다 했는데 우리 누구는 건강계약을 안 했다. 그것도 흉보지 말라 이 말이죠. 왜? 자기가 받은 빚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꾸 남을 빗대서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받은 빛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그 보시는 시각은 아주 공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원칙은 배우겠지만 이걸 배우지 못한 가족에게 가서 무조건 나처럼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세미나에 늘 가족이 같이 오면 참 좋겠다. 아이들도 같이 와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한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같이 먹어야 되는 부부가 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 분이 오면 반드시 같이 사는 부부가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참여해야 돼요. 같이 먹어서 입을 길들이고 생활 습관을 길들여서 집에 가야 환자 간호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환자만 와서 이걸 배워가지고 나는 가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모른다. 저녁에도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TV를 틀어놓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 잠에도 내 생활에 다 방해가 되고 밥상을 차려 먹을 때도 남편은 고기 구워주고 나는 채소만 먹다 보면 이 옛날에 길들여진 입맛이 있고 남편 따라갑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와서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집에 가서 다 실패해. 대부분 실패. 중증 환자는 가서 실패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씩 실수해도 또 회복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아주 중증 환자들은 집에 가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데를 오실 때는 여기는 이 교육장 아닙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교육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프든 안 아프든 가족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야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고기 먹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일 구장에서 다음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지금. 그런데 암 환자들이 다 낫다가 또 고기 한두 점 먹고 재발해 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와서 몸 청소를 하고 몸이 이제 치유가 되어 가다가 집에 가서 그냥 가족하고 같이 며칠 먹어버리면 도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이 또 나빠져요. 같이 교육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깨고 물 마시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또 물 마시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물 마시고 또 식사하고 이게 이제 하루 일과 아닙니까? 이게 일과예요. 환우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산보하겠지만 직장인들은 또 직장을 갔다 올 수 있는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이 이 바른 생활을 딱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잘 하면요. 직장 생활 자기 사업하면서도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식사는 간식이나 과식이 들어가면 우리 위장 안에서는 술을 담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떳떳한 위장 안에서 음식이 많이 들어가서 제 시간에 소화 처리가 안 되면요. 그만 거기서 술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가 봤어요? 나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시골에서 술 담갔잖아요. 누룩 가루에다가 쌀을 이렇게 쪄가지고 섞어가지고 따뜻하게 물을 부어서 아랫목에다가 단지를 다 이불에 따뜻한 아랫목에 싸서 한 3일 두면 보글보글 술이 딱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음식을 따뜻한 장속에다 넣어서 그냥 이게 제 시간에 소화 처리가 되고 내려가고 자꾸 나가고 처리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위에 장에 이게 쌓여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안에서 그냥 이 떳떳하게 부글부글 그냥 이런 가스도 나가고 방귀가 나가고 그만 우리 장 속에서 술 담그는 거예요. 그 술의 독소가 우리 피로 돌아갈 때에 우리 몸 전체의 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 독소가 간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술 먹고 간 망가진다 그러죠. 과식 간식에도 간 망가집니다. 술 안 먹어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여자들도 말이에요. 나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왜 간경하고 간이 왜 망가집니까? 간 기능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소리 참 많이 하거든요. 음식으로 전부 술 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피로 돌아갈 때는 이 음식이 피가 되잖아요. 피가 될 때는 술 먹은 피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전에 갔는데 그 목사님 댁에서 제가 머무르면서 이제 일주일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것. 모든 질병의 원인에 이 과식이 큰 일을 한다. 이 과식을 하게 되면 특히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걸 쭉 과식이 왜 술 먹는 이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장 속에서 간식과 과식은 장 속에서 술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루 저녁에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더니 와, 오늘 집사님 강의한 그거요. 나는 그거 실감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앉아서 교회 갔다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내일 병원에 피검사도 받고 뭐 이제 종합 검사를 받으려고 예약이 돼 있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그 자기 교회 장로님이 뭐 생신인지 뭐 해갑인지 뭐 해갖고 잔치를 했어. 교인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음식 다양하게 나오지요. 맛있는 거 많지요. 그거는 뭐 합식법 따지지도 않고 막 먹지요. 잔치집 음식은 이 합식법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모르지요. 그냥 다양하게 예쁘게 맛있게 차려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교인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집에서는 간단하게 먹던 분들이 아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저는 저녁을 늦게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밤새도록 위장 안에서 술 담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딱 술 먹은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뒷날 뭐 9시 얼마인가 예약된 시간에 가서 이제 피를 뽑고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의사가 사모님을 보고 아, 이분이 술 많이 먹었더군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이분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요새 목사들이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술 안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요새 목사들 술 많이 먹는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도 술 먹었잖아. 이 피에서 그 이미 다 나오는데 왜 안 먹었다고 자꾸 하냐고. 그리고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요 의사가요 술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의사가 잘못됐다 생각한 거예요. 평생 술을 안 먹은 분인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사 계획 안 하면 전부 위장에서 술 담가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술 담그지 마세요. 위장에서 술 담그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답을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이제 답을 찾은 거라. 아, 그날에 우리가 잔치에 가서 시큰 배 두드리고 먹고 저녁에 그대로 잤지.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가서 피 뽑으니까 이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거짓이 있을까요? 다 입증됩니다. 입증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환자들 치유의 첫 단계가 금식이라고 그랬죠. 지금의 의사들은 금식이 우리 몸에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입증하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 과학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근데 이미 100년도 전에 이 건강기별을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병 걸리는 이 생활 원칙이 결국은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을 하늘과 교통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이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 기별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 하늘의 기별이 오지 않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셔서 지금 첫 단계 금식이나 과일식을 통해서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순환을 시키도록 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을 음식으로 적당하게 건강식 생활을 하면서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몸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교회 가서 이 세미나 할 때에 어떤 교회에서 뭐 전체를 저는 과일식을 다 시켜버려. 일주일 열흘 교회 가서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전체 그냥 과일식을 시켜요. 그럼 이분들이 과일 먹고 아침에도 과일 먹고 점심에도 과일 먹고 중간중간에 물 마시고 저녁에도 과일 먹고 오지요. 그러면요. 정신이 또리방또리방 합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먹고 직장에서 피곤했다가 저녁을 실컷 먹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또리방또리방 합니까? 졸음이 오죠. 졸음. 그럼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귓전으로 지나가지 가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 세미나를 하면 반드시 그냥 음식부터 딱 끊어. 음식부터 끊고 절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식, 과일식으로 딱 음식 강의를 하면서 실천하게 하고 집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집회는요.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달아요. 영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식이 하늘과 교통하는 전두엽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이분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존재자들과 교통할 수 있는 뇌신경을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에게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면 뭐하고 똑같을까요? 짐승하고 똑같죠.
그 인간이 짐승 수준이라. 짐승 수준으로 흘러 육으로 먹고 마시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데 인생을 즐기고 있단 말이죠. 이 완전히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짐승들은 뭐 지 마누라인가 남의 마누라인가 모르고 달라드는 게 짐승이라. 요새 그러는가요? 요새 또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라. 양심이 없어. 이게 죄인 줄을 몰라. 영적인 게 다 마비돼서 성령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육받고 생활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고쳐라 이 목적이 아니고 전인 회복입니다. 전인 회복.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영혼 전인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생활의 개혁이 분명히 따른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삶의 순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다. 그것이 개혁운동입니다. 세천사 기별운동은 개혁운동이에요. 이게 재림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옵니다. 이게 14만 4천인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음식 먹고 병 고쳐서 오래 산다. 그 정신에서 깨어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다 죽은 것이라. 육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 곧 오실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요. 좋지요? 그런데 여기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걸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 그리 바쁘시냐 이 말이죠. 밖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오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에 그리 바쁘시고 무슨 일에 돈을 그리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고 받고 그걸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필요한 모든 기별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다 버리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 인간의 방식을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더 깊이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